네, 독감에 걸려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각 같은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경찰이 한 산부인과를 다녀간 26명에 대해 낙태 여부 확인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며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 환각 증세가 있었다. 그래서 12층에서 뛰어내린 정황은 나왔고, 당시 상황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이 22일 오전 6시입니다. 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화단에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13살짜리 여중생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왜 떨어졌을까? 그 전날의 행적을 보면은 이틀 전에 이 친구가 독감 때문에 병원에 가서 타미플루를 처방을 받았다 그래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하나 먹었는데 그날 이제 다 구토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또 복용을 했던 거예요. 네. 약을 복용하고 20분 있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밤 10시가 넘어서죠. 네. 가족들에 따르면은 그 약을 먹고 나서 이 친구가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래요. 천정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이런 환청을 느끼기도 했고 물이 마시고 싶어 하면서 주방이 아닌 엉뚱한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새벽에 이렇게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과거의 부작용 사례를 보면은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으로서 이렇게 신경정신과적으로 이상 증세가 올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 타미플루 안에는 오셀타미브르 인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도 관련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타미플루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항바이러스제 독감 치료제잖아요. 네. 그리고 로슈라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지금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부작용 건수를 보면 2012년에 55건이고 2016년에 250건이 넘어요. 네. 이렇게 부작용 건수가 확 늘었던 건 이유는 그 처방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만큼 예. 처방을 많이 해서. 예. 근데 이 부작용의 종류를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이제 구토 215건이고 그다음에 오심, 설사, 어지러움, 소화불량 이런 순인데 네.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정도의 부작용은 다른 약을 먹더라도 다 나올 수 있는 정도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09년에 경기도 부천에서 14살짜리 중학생이 타미플루를 먹고 아파트 6층에서 추락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2016년에도 11살 아이가 21층에서 추락사를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타미플루를 복용한 28명이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네. 그중에 8명이 철로에 뛰어든다거나 고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추락사를 했고 그 8명 중에 5명, 6명 정도가 또 이제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시각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는 그 뒤늦게 이제 안전성 서한을 배포를 했는데 이런 안전성 서한을 배포를 한 게 그 경고 문구를 배포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2007년이라든지 2009년 지난해 1월에도 이런 공문을 보냈었는데 문제는 이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않고 또 독감 치료제로서는 이 타미플루가 특효약이다 보니까는 네. 계속 처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건 때문에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를 보면 성인보다는 좀 이제 미성년자 쪽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타미플루의 부작용이냐 아니면 이 학생이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보니까 학교 생활은 굉장히 잘했다면서요. 그날 이렇게 예. 가족들이 축하 파티를 했대요. 이 학생이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교 부회장에 또 당선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12층에 방문과 창문이 열려 있었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타살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타미플루가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로는 지금 조사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 특히 그날이 또 특별한 날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타미플루가 문제가 됐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 건수들을 계속 나열을 했지만 문제는 그게 확실하게 타미플루와 그 추락사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또 밝히기도 어렵지 네, 않습니까? 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예. 현재까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07년에 이 독한 독감의 경우가 아니면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처방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를 했다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게 또 해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타미플루가
이게 주요한 원인이 됐다 그렇게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네. 이 학생의 경우에 혈액을 채취하고 조사를 해봐가지고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질적인 요인이나 섭취한 그 음식물이 없는데 이 타미플루만 문제였고 그렇게 추락사하는 사고가 있었다면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식약처에 따르면 타미플루를 이렇게 처방할 때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양의 부모는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혹시 소송으로 간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승소 가능성이요. 보통 의료 소송 같은 경우에는 네. 환자 쪽에서 의사의 과실을 지적을 하고 의사가 그 자기의 과실과 병명 간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 결과 타미플루와 아이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나온다면은 설명 의무를 안 했다는 부분은 이제 의사나 약사나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사실관계는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이게 무슨 연탄가스 중독으로 병원에 와가지고는 요양 방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사건하고 좀 다르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게 금지가 돼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의사의 과실을 말할 때 이거는 법리적으로 그 해당 분야 전문의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데 감기약을 처방받았으면 뭐 내과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타미플루의 어떤 부작용 같은 문제는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고 그게 이렇게 학계에서도 확연하게 이게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립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경고 문구는 이미 약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사의 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의사의 책임을 설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만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타미플루에 대한 질문은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만약에 인과관계가 밝혀졌다 그러면 그 보상이나 그 피해 보상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그걸 누군가한테 보상을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어떤 약이건 이렇게 그 타미플루 그 약 자체의 부작용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그 의료인들이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아이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배상을 받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경남의 한 경찰서가 산부인과를 찾은 여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낙태 수술한 적이 있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다고 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남의 한 경찰서에 지난 9월에 모 산부인과 관내에 있는 모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낙태 수술을 한다 그런 진정이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낙태를 하는 거는 뭐 어떤 우생학적인 요인이나 강간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은 불법이잖아요. 예, 예. 네. 형법상 이렇게 그 임산부에 같은 경우에도 징역 1년 이하 뭐 이렇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낙태를 했는지는 병원 관계자가 시인을 하거나 아니면 CCTV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물증이 없다 보니까는 네. 이분들이 이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는 이 병원에서 26명 이제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명단을 확보를 한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을 경찰에 불러가지고는 물어본 거죠. 근데 이게 낙태 수술 하셨습니까? 이것만 물어봤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왜 했는데요? 딴 데는 한 적 없어요? 딴 데는 어디서 했어요? 예. 네. 또 뭐 낙태 앞으로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과정에서 이제 여성들이 받게 되는 정신적인 부담감은 상당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 단체에서 또 이 문제를 네. 지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거는 낙태죄가 있는 한 앞으로도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여성 경찰이 조사를 하게 한다. 뭐 수사관사는 비밀 유지가 보장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 여기서 핵심은 낙태죄 폐지 문제로 또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여성 단체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경찰 측은 낙태 여성들에 대한 처벌 목적이 아니라 참고인 조사 목적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는 좀 이 경찰분이 좀 약간 젠더 감수성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결여된 발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을
처벌하는 목적이 아닌 참고인 조사라 그러는데 이거는 처벌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예. 어떤 여성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인권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태 문제를 어떤 뭐 강도나 절도 사건이라고 똑같이 다루기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 뭐 지나가는 도둑을 봤냐, 뭐 너네 집에 도둑이 들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인의 내밀한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수사관청에서 조사를 한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좀 상당히 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좀 이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낙태죄 폐지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청원이 20만 건 이상 올라왔는데 청와대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태 문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그런 그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낙태 문제를 제가 지금 여기서 어느 편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예. 20년 전에 데미 무어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주제가 낙태였는데 예.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50년대, 80년대 현대 해가지고는 낙태죄를 그 사회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성들이 받게 되는 그런 고통에 초점을 맞춰서 다룬 영화였는데 예. 낙태죄가 있건 없건 낙태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이거를 낙태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게 해버리면은 이게 불법적인 방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차라리 양성화 시켜가지고는 이거를 문제를 그냥 해결을 하는 게 낫지 낙태죄라든지 뭐 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이걸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그 태아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을 형량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이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 양육이라든지 부담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책임을 서로 분담해 줄 게 아니면은 네. 너는 아이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종교계의 유연한 해석과 현대 사회에 걸맞는 이제는 뭐 어떤 사실혼 배우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잖아요. 예. 좀 더 여성의 그런 어떤 부담감을 이해하고 유연한 자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자 보건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